안녕하세요. 클라우드입니다. 오늘은 책을 리뷰할 예정입니다. 베가북스의 성장주의 투자라는 제목의 도서인데 슈퍼개미로 알려진 이정윤 세무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유튜브와 카페 등을 운영하고 계신데 평소 강연을 주로 하시지만 코로나 때문에 노하우를 가르쳐줄 방법을 고민하다가 책을 내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주식책을 읽을 때 왜 힘든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과 팁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그럼 이 책은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을 뜬금없이 리뷰를 하게 되었는가 잠깐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도 책을 같이 펼쳐놓고 설명하면서 공부하는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책을 소개하는 등의 컨텐츠를 준비하곤 했었는데요. 이런 방식의 방송을 출판사가 대부분 허락하지 않았어요. 책을 직접 언급하면 라이센스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인용하는 것도 낭독하는 등의 방식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진행이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 건은 베가북스에서 직접 연락을 주시기도 했고 책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좋은 노하우들도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리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평소 다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카톡이나 유튜브, 인스타에서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투자금이 10만 원이신 분은 없거든요. 투자금이 이제 10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에게 책값 10,000원, 2만 원으로 그 사람의 투자 아이디어와 경험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수익입니다. 투자금으로 일단 투자부터 시작하고서 읽기보다는 꼭 책을 자주 사서 아니면 빌려서라도 읽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막으로 안내해드렸다시피 별도 광고를 받은 것은 없고요. 한번 읽어보고 솔직하게 좋다 나쁘다 말씀해 주십사 책만 한 권 제공받았습니다. 책 한 권 제공받은 것 치고는 제가 이걸 책을 읽은 시간과 장표를 만든 시간, 스크립트를 만드는 시간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있어요. 지금 책장에 꽂혀 있는 주식책을 한번 꺼내보세요. 대부분은 아마 1장까지만 책이 접혀 있고, 접혀 있다는 게 이제 거기까지 꽉 눌려 있는 거잖아요. 책 표지에는 그 커피나 빵 부스러기 같은 게 이제 묻어 있기도 하는 등 아마 진도는 1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누구나 MTS를 설치를 하면 이제 쉽게 매도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책을 좀 더 어려워하시죠. 우리가 어릴 적에 교과서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1장을 끝내야 2장으로 넘어가는 이 완벽주의 때문인데요. 책은 네이버 메인 화면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네이버를 딱 켜놓고 첫 화면부터 배너 누르고 날씨 누르고 메일 누르고 뭐 광고 누르고 이러시는 분은 없죠. 내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거나 내가 필요한 서비스만을 딱 이제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영어 공부 시작하면서 영한사전 펼쳐놓고 1페이지부터 A부터 공부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책 보면서 이렇게 어렵게 접근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를 조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전문 도서나 전공 도서, 자격증 시험 같은 책들은 내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웹서핑 하실 때 하이퍼링크처럼 보시면 좋아요. 다 읽으려고 할 필요 없고 다 읽으면 머리만 아프죠.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만 하이퍼링크 누르듯이 보시면 좋습니다. 절대 1장부터 보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느 챕터를 봐야 할까가 아니라 나 이게 지금 좀 답답해, 나 이거 궁금해 라는 걸 눌러서 보시는 거예요. 89페이지로 딱 클릭해서 가서 펼쳐보니까 아는 내용이네. 제목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아는 내용이네. 그러면 뒤로 가기 누르시면 돼요. 뒤로 가기 누르면 여기로 다시 돌아오겠죠. 다시 인덱스로 와서 똑같이 네이버 메인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인덱스로 와서 110페이지로 가서 보니까 이번엔 모르는 내용이다. 그러면 거기부터 딱 한 개 챕터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10장만 읽어도, 그러니까 페이지 10개만 읽어도 책 한 권 값은 다 뽑죠. 일반적으로 책과 논문들의 구성을 보면 1장은 서론, 2장은 이걸 왜 하게 되었는가 이유를 쓰고
3장은 챕터를 나눠서 어떻게 했으며, 뭐 절차는 어떻게 했는지 필요성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하고요. 4장에서 결과를 제시하고 이래서 이게 필요했다. 그렇게 작성하고 이제 마지막 5장에서 기승전결을 완성하면서 이제 재언으로 마무리가 되죠. 이 구조를 파악하면 우리는 챕터별 우리에게 어떤 게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 주식책이 3권 있습니다. 1번 책은 기초에 200페이지를 할애하고 중급에 30페이지, 고급에 20페이지 정도로 편성이 되었어요. 이거 누가 봐도 기초책이죠. 2번 책은 기초에 10페이지, 중급에 500페이지, 고급은 3페이지 정도로 소개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1번 책 다음으로 2번 책을 골랐다면 정말 잘 산 거죠. 네, 3번의 예시를 볼까요? 기초는 100페이지, 중급 200페이지. 이러면 1번을 사고서 만약에 3번을 샀다. 그러면 기초 부분에 대한 100페이지가 낭비인 셈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을 고르실 때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책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두시면 좋습니다. 집에 기초책만 5권이 있다? 이러면 재미없어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맨날 본 거 또 보고 이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책은 기초책은 2-3권 정도 있으면 좋고 그 이후로는 중급 이상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책을 여러 권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빠르게 배울 수 있어요. 권장하는 수준은 30권 정도입니다. 그래봐야 이제 권당 2만 원 정도 잡으면 60만 원밖에 안 돼요. 주식 투자로 이제 벌어들일 기대 수익을 생각해 보거나 반대로 잃는 돈을 생각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금액이죠. 책을 읽을 때의 팁입니다. 주식책을 읽은 적이 없어서 처음부터 다 읽어야 하거나 기초를 떼고 중급으로 넘어갈 때 중급책을 처음에 다 읽어야 할 때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전부 다 읽어야 된다. 그렇다면 맨 처음엔 목차부터 읽습니다. 1페이지부터 사라라락 넘기면서 3분 내로 책을 끝까지 훑습니다. 자, 요런 식이에요. 사라라락. 요 정도 속도예요. 다시 1페이지부터 넘기면서 이번에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30분 내로 책을 끝까지 훑습니다. 요거 읽는데 한 30분 정도가 드는데요. 페이지를 넘겨야 되니까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요 정도 속도예요. 페이지를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읽습니다. 시간을 30분 내로 채우면서 읽을 거기 때문에 책 내용을 다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쭉쭉 넘기면서 한 페이지당 한 1초 정도씩, 2초 정도씩 요 정도만 시간 할애하고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포스트잇이라는 물건은 이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요 포스트잇 플래그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 재밌네 싶은 페이지에다가 총 20개 정도를 붙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이제 요거 플래그 붙이신 분들 보면 막 50개, 막 100개 막 이렇게 붙이신 분들도 있는데 뭐 책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다음 책을 또 읽으면 되니까 한 20개 정도 넘지 않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은 사실상 다 읽은 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시간은 한 30분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정리를 하면서 이 책이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구나, 이런 얘기들이 써 있구나, 이런 그림들이 있구나, 그 정도만 보셨어도 성취감이 아마 가득 차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돌아가서 포스트잇이 찍혀 있는 부분부터 돌아가서 한 10페이지가 됐든 5페이지가 됐든 정독을 시작하면 됩니다. 다른 부분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링크의 개념으로 거기까지만 넘어가서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초를 떼고서 중급으로 넘어가서 이제 읽으실 때는 다른 책에서 내가 1장이랑 2장은 비슷한 내용으로 읽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가끔 보면 뭐 저자의 경험담 아니면 뭐 가족에게 감사하다 뭐 이런 내용까지 굳이 매번 다 읽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1장, 2장 넘긴 페이지로 딱 책을 펼치신 다음에 꽉 이렇게 비벼가면서 눌러서 접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는 끝까지 내가 몰랐던 이야기에만 포스트잇을 붙이시면 돼요. 이번에는 3개만 꺼내서 쓰시면 됩니다. 내가 이 내용은 진짜 몰랐다. 그러시면은 빨간색 붙이시고 알듯 말듯하다.
딴 데서 보기는 했는데 이게 잘 기억이 나는 듯 마는 듯 하다. 그럴 때 주황색 붙이시고, 알긴 하는데 여기엔 그림이 하나 붙어 있네 라고 하면은 노란색 하나 붙이시면 됩니다. 자, 동일하게 30분 정도를 들여서 끝까지 읽으신 다음에 거기서 성취감 한번 맛보시고 맨 앞으로 돌아와서 나 책 다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 이러면서 그 해당 포스트잇으로만 넘어가서 읽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나는 대부분 다 알아. 그래서 그냥 아는 것만 볼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책이 몇 권인데. 만약에 이제 이러신 경우에는 인덱스에다가만 포스트잇을 붙이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쪽 손을 붙잡고 나머지 한쪽 손은 90페이지 휙 갔다가 90페이지 보니까 아는 내용이네. 다시 돌아와서 인덱스. 이번엔 180페이지로 딱 가서 이거 아는 내용인가 모르는 내용인가 보시고, 만약에 모르는 내용인 것 같다 그러면 쭉 읽어보고 거기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돼요. 만약에 사진을 쭉 이렇게 한 장 한 장 찍다 보니까 사진이 30장이 넘어가. 일단 그러면 이거 원래는 모르는 내용이네. 그러면서 2번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만약에 사진이 30장이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진짜 필요한 부분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2부에 대해서만 좀 중요하게 좀 보여진다. 아니면 3부에 대해서만 내가 좀 중요하게 보여진다. 그러면 거기를 그냥 잘라버리세요. 아예 그냥 분권 처리해가지고 앞에 책 부분은 그 창고에다 그냥 넣으시고 뒤쪽 부분만 책상에다 놓고 두고두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부는 사진 찍어 놓은 것을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모니터 옆에다 이렇게 붙여 놓는다든가 그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서 사진을 찍으실 때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렌즈라는 앱이 있어요. 그걸로 사진을 찍으시면, 그게 이제 공유 버튼 눌렀을 때 원드라이브라든가 원노트에다가 직접 붙이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거기다가 업로드를 하고 내가 이 책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몰랐던 부분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중에 웹서핑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검색해서 자세히 정리를 원노트에다가 이렇게 마무리 짓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단 주식책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공부를 하시든 간에 방금 소개해드렸었던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그 분야의 반복적인 내용들을 제외하고 내가 새로 알게 되는 내용들만 아마 정리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책 읽을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 리뷰를 시작해 볼 거예요. 이 책은 저자 소개와 동기부여 한 16페이지 정도를 할애하고 있어요. 앞부분에. 근데 이제 기초가 76페이지, 중급이 94페이지, 고급이 76페이지 정도로 축구 포메이션 보면은 3-4-3 같죠? 잘 균형 잡혀 있습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한 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좀 거래를 해보신 분들에게 좋은 책이에요. 내가 이제 주식을 잘 모른다. 그러면 다 읽으시는 게 좋고요. 기초책 몇 권 읽었는데 나 그냥 거래 기준이 잘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일부 4장부터 거기부터 이제 그 기준에 대한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읽으시면 좋고요. 거래 기준이 있기는 한데 내가 좀 매도와 매수가 좀 약해라고 한다면 대가들의 기법과 또 세무사님이 거래하셨을 때 이제 좋은 노하우와 경험들 그런 것들이 2부부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읽으시면 되고요. 내가 그냥 종목을 좀 난잡하게 좀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실전 거래 부분이 들어가 있는 2부 4장부터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부분은 좀 시간 낭비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3부 쪽만 좀 정독을 하시고 그 부분에 정리가 잘 돼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산업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도표 같은 것들이 정리가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책상에도 잘 부착을 해놓고 분기별로 한 번씩 읽은 그런 방식으로 좀 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순서대로 그 세무사님이 어떻게 슈퍼개미가 됐는가 그런 얘기하고 거기서 또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면 좋은 점, 투자들의 기법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합쳐보니까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 가치, 가격, 정보 요 3가지를 분석하면 좋더라. 이걸 어떻게 하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노하우를 공개하고 그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제 리스트를 제공해 줄 테니까 거래를 한번 해보시라. 요런 순서로 정리가 돼요. 기승전결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순서상 목차별로 한 챕터씩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미리 보기 형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이북으로 보더라도 미래 보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리 엿보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 나는 이렇게 벌었다라는 부분인데요. 2017년에 그 생필식품의 지분 공시를 하면서 슈퍼개미로 알려지게 된 분이에요. 네, 검색을 해도 좀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면 종잣돈은 없고, 직장인으로는 이제 부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도박이 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실제로 좀 포커를 좀 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걸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우연히 경마장에서 1,000원이 10만 원이 되면서 경마에 또 빠지세요. 그래가지고 등록금을 날리셨답니다. 92년에 이제 주식 투자 처음에 했는데, 계좌를 만들기 전에 공부를 엄청 하셨대요. 이제 이거를 강연에서도 좀 강조하신다고 합니다. 계좌를 만들기 전에 공부부터 해라. 이게 중요하죠. 계좌를 먼저 만들면 이제 손해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군대 가셨다가 전역하고 나서 우연히 이제 여의도를 지나가면서 야, 여기서 일을 해야 내가 돈을 벌겠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우연히 운 좋게 취직이 되셨대요. 그리고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시드머니를 연락이 만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실 때 참고했던 게 종이로 된 리포트 읽기였다고 해요. 매일 꾸준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이제 단계가 넘어가니까 리포트를 쓸 수준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익이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이제 좀 생기니까 영어 공부도 좀 하고 MBA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가셨는데 이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다시 귀국을 하셨대요. 근데 영어가 이제 많이 늘었으니까 그걸로 이제 좀 가점을 받으셔가지고 세무사 시험을 조금 유리하게 합격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무법인 세우고 현재는 좀 운영하는 회사를 상장 한번 시켜봐야겠다. 이런 꿈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성공한 투자자로서 주변에서 이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좋은 종목 하나 추천해 주세요. 이제 그랬다 그래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대다수는 이제 초보 투자자죠. 이제 물고기 한 마리를 얻을 것이냐, 좋은 그물을 얻을 것이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는 이제 뻔하게 답이 나와 있죠. 많은 투자가들이 초기에는 돈이 많지만 실력이 없고, 투자를 할수록 실력이 늘지만 이제 나중에 돈이 없어요라고 이제 하죠. 소중한 시드머니를 초기에 다 날리고 싶은가? 그래서 이제 주식 공부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요새 이제 저금리 시대에다가 100세 시대, 뭐 퇴직 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저도 이제 카톡방에서 주식 공부를 좀 강조를 하지만 그건 어떤 특정 서비스를 가입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유료로 받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리포트를 펼쳐놓고 공시를 좀 읽어보고 끊임없이 검색하고 정리하고 연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공부라고 보는 겁니다. 하다못해 그 신문만 하루 종일 꼼꼼하게 읽어도 공부가 돼요. 대부분의 헤드라인만 딱 본다든가 아니면 그냥 이 종목이 좋은가 보네? 그리고 이제 부분만 읽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입버릇처럼 본전만 찾으면 주식시장 떠나야지 라면서 억지로 하는 투자가들은 이제 명심해야 된다. 스스로 주식 투자를 사랑해야 주식시장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단순하게 종목만 받아서 거래하고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좀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투자 대가들의 기법. 그것으로 이제 성공 투자의 8단계, 8T 법칙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투자 타입을 파악하자. 투자 기간을 좀 설정해라. 트레이딩의 개념도 좀 이해를 하고, 통찰력을 갖고 선택과 집중해라. 뭐 시장의 흐름을 읽어라. 뭐 나만의 기법을 만들자. 그걸로 반복해서 이제 훈련하고, 시도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각 단계별로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벤자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피터 린치, 필립 피셔의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대가들의 이론과 투자 기법에 대해서 짧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를 했는가, 시가총액 비교법, 뭐 신고가 매매법, 뭐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 이런 것들이 있죠. 정리를 하면서 장점들을 다 취한 나는 이런 것들을 다 보니까 삼박자 거래를 하면은 이걸 다 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삼박자 투자법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상승률 높은 종목의 재료를 보고 이 재료가 이제 계속 유지될 것인가 이거 확인하고 차트 분석으로 이제 추세가 상승 중이냐 하락 중이냐 이걸 체크를 하고 가치 분석으로 장기로 상승할 수 있느냐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 이제 투자법을 제시를 한 건데요.
그 중에서도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좀 골라서 10배, 10배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찾아가지고 큰 수익을 내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제 그게 2부에 나와요. 여태까지 이제 소개였었고, 실전 투자 노하우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서론, 본론, 결론 3단 구성이라면 이 책에서 이제 저자가 가장 전달하고 싶어 하는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초반에 설명드린 대로 책의 구성을 이해하고 있는 중급 투자가가 이걸 본다 그러면 인덱스를 딱 펼쳐놓고 넘어가는 페이지. 그게 바로 여기라는 거죠. 이분은 어떤 전략과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가 하면서 2부를 딱 펼쳐본다. 당연히 여기가 이 책에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이제 5장은 이제 총 한 이제 8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순서대로 이제 노하우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탑다운으로 분석하자. 주위에서 이제 종목을 추천받고 무지성으로 매수한 다음에 손실 전환되는데 방치하죠. 그리고 장기 투자라면서 이제 합리화하는 것이 가장 실패한 거래인데, 탑다운 방식은 국제 증시나 이제 환율, 금리 이런 거 우선 확인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그 중에 유망 5종을 골라서 그 중에서도 좋은 종목을 고르고 그걸로 매수와 매도 계획을 세운 다음에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으로 계획과 방법을 이제 전략을 세워가면서 거래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우자는 말씀인 거죠. 탑다운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경기부터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GDP 변화를 추적하면 좋은데, 경기 선행 변수인 이제 통화량, 동행 변수인 생산이나 고용 지수, 뭐 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함께 분석하는 방법들이 소개가 잘 돼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구나. 이제 그러면서 소설책이 있듯이 편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써 있습니다. 경기 다음으로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리포트를 참고하면 좋은데, 외인이나 기관, 개인의 이제 매매 동향은 HTS로 분석을 하죠. 이 리포트들은 증권사 또한 산업, 업종, 종목 요 순서로 분석을 하거든요. 이에 맞춰서 리포트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순서대로 산업 리포트 읽고, 업종 리포트 읽고, 종목 리포트 읽고 요렇게 하고, 이것도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이것도 증권사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어느 화면에서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이제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가치 분석으로는 종목 선정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제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어떻게 체크할 것이냐. PER을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는 방법. 그리고 조건 검색으로 내가 원하는 종목을 골라내는 방법. 그 조건 검색에 칼럼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대로 그냥 똑같이 복사해서 작성하시면 종목 검색식이 하나 또 나와요. 가격 분석으로는 이동평균선을 지표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동평균선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그리고 이동평균선 배열에 따라서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이제 구분하고 이걸로 추세 분석하는 방법이 이제 책에 소개가 돼 있습니다. 몇 가지 차트도 이제 예시로 되어 있고, 차트 공부하기용으로 이제 차트 돌려보기 팁 같은 것도 이제 소개가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일부만 이렇게 발제가 되어 있는데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좀 쭉 써 있습니다. 이제 평소에도 이동평균선의 의미와 적용하는 방법,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책에 다 작성이 돼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뭐 만약에 주식책에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얘기가 없다? 그런 책을 찾기가 아마 더 어려우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정보 분석인데,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모멘텀을 체크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고, 피터 린치의 생활 속 매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들이 내가 최근에 뭐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는데 너무 맛있더라. 아, 이거 한번 투자해볼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공개 정보라고 하면 뉴스라든가 뭐 증권사 리포트 아니면 전자공시 시스템의 공시 이런 것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막 찌라시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죠. 요새는 찌라시 같은 걸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공개 정보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있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서 거래를 하는 것이 좀 더 신뢰도가 높겠죠. 이제 분석이 다 끝났으면 이제 매수 매도를 어떤 타이밍으로 잡아서 이제 거래를 할 것이냐. 이제 거기에 이제 3M에 대해서 소개가 돼 있어요.
메소드, 마인드, 이제 머니 요 세 가지인데요. 내가 어떤 기법으로 거래를 할 것이며, 어떻게 마인드를 좀 정리를 할 것이냐. 이게 막 흔들려가지고 막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계좌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요 밑에 이렇게 쭉 서술돼 있어요. 그리고 매도를 못하는 심리는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 것이냐. 내가 왜 매수할 때 힘들고, 내가 왜 매도할 때 힘드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책에 같이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분산 투자와 비중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도 제가 이제 찍어가지고 온 게, 분산 효과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누릴 것이냐. 뭐 종목 A, B, C가 있을 때, 총 투자 금액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분을 두고서, 어떻게 사고 어떻게 팔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좀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서상, 가격에 대한 분석, 그리고 뭐 정보에 대한 분석, 그리고 가치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삼박자로 좀 투자하는 방식이 제가 뭐 짧게 요약을 했지만 책에 이렇게 쭉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서는 2022년에 주목할 8개 산업에 대해서 이제 뽑아내고 있는데 이게 각 파트별로 설명이 되게 좋은 게 반도체 관련주 하면서 이제 종목이 바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산업에 대한 설명을 종목이랑 따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산업에 대한 정리들이 잘 돼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게 반도체 공정별 관련주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거 뭐 리포트에도 비슷한 게 있긴 한데 이걸 또 막 찾으려면 또 갑자기 보려면 또 없거든요. 책에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이거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산업의 규모, 뭐 레벨별 특징, 뭐 소프트웨어별 뭐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에는 종목이 뭐 어떤 종목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세무사님 보시기에 이 회사는 괜찮은 것 같다. 예,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나온 책이라서 그런데 가끔 이제 주식책 보실 때 이제 올해가 초판이 아닌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 뒤에 올해 주목할 산업 이렇게 이제 종목을 뒷편에다 조금 이렇게 할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종목들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보시면 돼요. 이 책으로 썼다는 얘기는 이걸 진짜 빼박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종목이 만약에 내려 그러면 두고두고 이제 독자들한테 욕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충분하게 분석을 하고 올리신 거겠죠. 다른 책들은 어땠는가 이렇게 검증해보고 그게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메타버스는 종목마다 왜 메타버스로 묶여 있는지, 어떤 모멘텀으로 테마가 되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테마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종목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냐 이거 좀 연결짓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네이버로 이렇게 뭐 블로그 같은 데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마치 공신력 있는 이런 글처럼 이렇게 오해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책에서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걸 보고 참고해서 거래하시면 좀 편하겠죠. 그 최근 시장에 그 주식을 처음 접하고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이제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면서 거래하신 지 몇 개월 안 된 분들이 특히 이제 많다 보니까 그 주식 관련 책들이 소위 주린이라는 분들을 타겟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 책 또한 그런 분들에게 포커스돼서 출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입문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이란 무엇인가의 그 기초책을 딱 덮은 분들에게도 적합한 교재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공부를 한 2년 이상 공부하신 분이라면 갸우뚱하실 수 있는데 그 2부, 1부에서도 얻을 만한 인사이트가 충분해서 꼭 한번 펼쳐보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그 3부 종목 정리에서는 그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많아서 그 종목이 잘 돼 있으니까 그 뭐 하다못해 밀리의 서재에서라도 대여해서라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현재는 그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할 수가 있고요. 이게 정가에서 조금 할인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16,2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이게 설명한 게 이런 정보들이 16,200원이라는 거죠. 예, 뭐 다독을 위해서 이북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아날로그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은 책으로 구매하셔도 이게 뭐 페이지가 한 300페이지 정도라서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편은 아닙니다. 서점을 들리실 일이 있으면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인덱스를 통한 그 하이퍼링크 왔다 갔다 하는 그 방식 그렇게 해서 한번 잊지 말고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